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추가 빅컷 기대가 약화되고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뛰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CPI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열리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과 함께 환율 흐름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있을 FOMC에서는 뭐 비컷 가능성은 이미 줄어든 상황이고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달러는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결국 주요했는데요. 비농업 고용에서 9월 중 25.4만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처럼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종전의 예상보다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비스 부분에서 민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서비스 부분 고용의 증가는 단순히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일 뿐 아니라 소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므로 조금 더 가파른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단기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9월에는 고용이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그 감소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서 시계열 자료의 계절 조정 과정에서 결과가 오히려 우호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등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달러 강세 추세가 시작됐다기보다는 향후 새롭게 나오는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에 따라 그 흐름도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 이제 달러 강세에 좀 모멘텀이 됐다 이런 어떤 분석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이제 9월 CPI, PPI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부분은 또 외환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의 제일 1번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 CPI 발표는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나 폭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2.3% 증가하여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해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동의 지역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10월 첫째 주에는 국제 유가가 2023년 3월 이후 주간 단위 최대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동의 지역 갈등으로 원유 공급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에도 오펙의 증산 여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을 향방하기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향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준과 여타 국가들의 통화정책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통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결국 최근 한은에서 얘기하는 것을 돌아보면 물가 상승률 추이나 경기 상황은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가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88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다소 둔화한 측면은 존재하고요. 또 9월 들어서며 DSR 2단계 규제가 실시되고 정부의 창구지도 등도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움츠려든 측면도 존재하여 해당 요소들이 완연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점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인 완화인지 혹은 추세적인 완화인지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8월 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며 정책 목표를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한은이 여러 가지 책무 중에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 좀 달러엔 환율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난 8월 5일, 8월 초에 증시가 흔들릴 때도 달러엔 환율의 급락, 엔화 강세, 뭐 최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제 새 총리가 출범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달 27일인가요? 저 중의원 선거
조기 총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달러엔 환율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150엔 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다 다시 또 엔 강세 그래서 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또 우려가 다시 살아날까요? 이 환율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 이제 일본 신임 총리 결선 투표 결과 발표 직후에 일시적인 엔화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엔화 약세 흐름은 주로 일본 내부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나 폭에 대한 기대가 다소 축소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내부적인 요인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본의 경우 다른 주요 국가는 달리 최근 헤드라인 CPI나 근원 CPI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물가의 선행 지표로 평가받는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시장 예상치인 2.2%를 상회하는 2.4%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이에 따라서 여전히 단계적인 통화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일본은 여전히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확신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은행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이고, 향후에 일본 은행이 판단하기에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2% 내외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시점, 그 시점이 현재로서 언제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그 시점에 통화 긴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가 엔화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